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출근길은 아니고요, 어제 퇴근길입니다. 지금 저녁에 뭐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 게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다 마무리도 못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좀 한숨 자고 나와서 또 이렇게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이제 아파트와 맥락을 같이 해서요, 서울이 정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더 근거를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시에서는 그 토지를 균형 개발하기 위해서 이 준공업 지역의 토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준공업 지역의 토지에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서울 시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이거를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줬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로구, 금천구 준공업 지역에는 대부분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더 위주로,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좀 더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영등포 쪽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쪽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쪽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준공업 지역 안에 주거 지역이, 이렇게 주거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형으로 또 우선으로 개발이 돼서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성수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서울 안에 있는 이 준공업 지역의 토지에 전체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거 쪽이 많은 쪽은 주거하고 산업하고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 우선인 쪽은 좀 산업 쪽,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가 되고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업체 수 자체가요, 서울시 전체 기업체 수하고 경기도 전체 기업 수를 합쳤을 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서울시는 그렇게 공급 과잉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공실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향후적으로도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 이 정도 공급은 사실은 저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수평 이동이 되고 뭐 이렇게 낙후되고 이런 쪽이 뭐 공실이 더 생기고 신규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 부분은 이제 경기도가, 이제 아까도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문제인 것이죠. 서울 시내에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더 물론 들어갈 곳들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상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부 다 토지주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6년 이후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붐을 이루면서 토지가 팔렸던 토지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1970년대 초반때, 요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등기를 쳤던, 토지를 사서 사업을 했던 그 토지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 토지주들의 생각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꼭지점까지 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가산 같은 경우에는 그 LG전자가 그 토지를 대부분 다 팔고 그 마곡으로 이전하였던 이런 영향도 컸기 때문에 그와 겸해서 가산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1970년대 요때 정말로 그 뭐 4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 가지고 있던 토지를 2016년, 17년, 18년 요 사이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을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약간 그 경기적인 부분도 약간 주춤해서 쉽게 토지를 또 매각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준공업 지역의 토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공급이 많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시대적과 그 다음에 경제적과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시내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 부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임대가 자체가 그 분양가에 상승하는 분만큼 임대가 자체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가만히 된다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저는 이렇게 14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예전에는 사실 대출을 받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하면 거의 한 17%, 18%이 정도 때까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 자체가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대출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 정도로 나와야 그래도 그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지 어떻게 이렇게 그거보다 떨어져서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강했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그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이 10% 초반대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금리도 굉장히 고금리고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만 받아가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사실 바꾸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10% 초반대의 이렇게 수익률도 충분히 훌륭한 수익률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서울 시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80% 부분을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지식산업센터도 그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요. 서울 시내 지식산업센터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서울 시내 기왕이면 그 경기도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규 택지개발지구처럼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크게 리스크 없이 임대사업을 하시고 자산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비몽사몽 상태로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해서 죄송하고요. 집에 들어가서 좀 편히 쉬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새로운 소식,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지식산업센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구해서 보고 또 비교해 드리고 통계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